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업 진단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1단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마치 사람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의대적 병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기업이 역시 의대적 여러 가지 문제를 이끌어가는데 예방적 차원 또는 예를 들어 심한 질병 이렇게 걸릴 수도 있죠. 그렇듯이 기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진단사인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반드시 기업을 진단하고 또 올바로 가게끔 또 마치 병을 가진 환자를 의사가 이끌어 주듯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기업 진단사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이게 가장 시험에 나올 이야기가 되죠. 일단 시험은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기업의 유능한 진단사인 경영지도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걸 저 시간에 말씀드리며, 이 기업 진단에 있어서 이미 순서는 우리가 이제 이 6개 단원, 바로 예를 들어서 기업 진단은 왜 할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예를 들어 인사에는 어떤 문제, 생산에 어떤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경영 분석에 대한 어떤 분류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BS와 IS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이 주는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과연 원활히 돌아가고 있느냐, 또는 여러 가지 나무빚을 갚는 데 문제가 없느냐, 또 활동성이 활발하게 장사를 하고 있느냐, 재고의 회전율이 완벽하냐, 또 주식을 갖다 발행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퍼가 괜찮으냐, EPS가 괜찮으냐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에 뭐가 되느냐, 진단이 원활히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검사하는 거, 이거 되겠죠. 이게 바로 비율 분석이 되고, 이 재무 비율 분석은 바로 여러분이 경영학 우리 1차에 경영학 시험을 갖다 볼 때 경영학에 뭐가 되느냐, 재무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 속에 재무관리가 굉장히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는 비용이 든단 말이야. OT 할 때도 얘기했죠. 제가 바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BS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바로 이게 재무상태표란 말이야. 이 재무상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 바로 자산은 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경제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죠? 그럼 이 경제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원천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중요하지만 나무로부터 빌려온 거, 대표적인 게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사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채가 부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 낸 돈을 갖다 캐피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건 스톡이다. 일종의 뭐가 되냐, 주식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주식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비율 분석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런 것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비용의 구조가 의해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돈을 끌어들일 때는 반드시 캐피탈 코스트가 든다, 이거죠. 바로 자본 비용이 든데 이 캐피탈 코스트에 대한 비용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산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회사가 유용한 돈을 갖다가 끌어였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캐피탈 코스트가 드느냐를 갖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반면에 이 자산은 일종의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건 바로 기업의 가치를 갖다 얘기합니다.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갖다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투자가 제대로 되느냐, 회사가 정말 돈벌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투자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두 가지는, 사채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이자를 줘야 된다. 확정된 이자입니다. 이 사채는 반드시 확정된 이자를 갖다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연 몇 프로. 바로 액면가로 표시된 만큼 뭐가 되느냐, 이자를 꼭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배당을 줘야 된다, 이거죠. 배당. 그래서 이 이자나 배당을 갖다 우리가 주는 게 바로 캐피탈 코스트에 대한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을 갖다 하나하나 다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내가 예를 들어 자산을 갖다가 100억을 갖다 빌렸었어, 이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평균적으로 부채와 자본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일종의 가중평균, 가중치를 둔다, 이거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캐피탈 코스트 속에 우리가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외액이라고 얘기를 하며 외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따지면서 평균 어느 정도 돈이 들지, 이 바로 자본 비용의 구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 가지 비용,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을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질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들, 환경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 등등 질적인 부위의 경영 분석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치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이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잘못하면 병이 암이다. 암에 걸렸을 때는 암이 꼭 걸려서 뭐 만기가 되어서 병원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징조가 나타난다 이거죠. 기업도 왜 되죠? 부실을 갖다 나타나는 예고를 해주는 징조가 있다 이거죠. 이 징조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파트 6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진행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파트 1, 2, 3, 4, 6까지 우리가 진행하면서 오늘은 이제 기업 진단을 왜 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왜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OT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여러분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며 진행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심하게 PPT를 약간 준비를 했지만 뒤에 가면 좀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되니까 책 내용을 봐야지 일일이 나중에 그냥 판서만 위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수업은 제가 어떻게 진행할까를 또 처음 여러분 만나기 때문에 다소 섬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음부터는 목차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어떠냐, 책을 반드시 옆에 두고 책 없이 공부 듣는 사람들, PPT 화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들 고점 알고 여러분들 반드시 책과 동시에 수업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기업 진단은 왜 하느냐?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맨 먼저 나오는 기업의 진단은 기업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앞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그대로 여러분 처음 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하고 섬세하게 얘기하기 위하여 PPT를 좀 썼습니다만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좀 요약된 내용 속에 책을 반드시 여러분 동원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죠. 보통 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상이 바로 기업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가 되죠? 병원에 갔을 때 사람에 대하여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하듯이 우리는 그 대상을 뭐로 잡느냐? 문제는 바로 기업이다 이거죠. 기업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뭐가 되죠?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바로 개별 단위라고 불러주죠. 바로 영리를 추구하며 돈을 벌기 위한 게 기업이다. 우리가 대상 잡는 진단의 대상은 누구로 보죠? 기업을 본다.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면 바로 소비를 나타내는 가게. 그리고 이제 소비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생산을 통제해주는 정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경제 3단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업에서는 핵심은 바로 대상을 기업으로 하겠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 기업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번다. 이는 사회적 악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월급을 제때 못 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세금을 못 낸다든가 그럼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익에 대하여 영리 추구가 제대로 되느냐 영리 추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기업을 진단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갖다 우리가 위하여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은 어떤 거냐 그런데 반드시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라. 여러분들 동네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가 출자해서 자기가 운영하지만 우리 기업은 어떻죠? 최소한 돈을 낸 사람 주주와 회사를 이끌어간 CEO는 다르다 이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한문으로 말하면 요유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유제도. 여러분이 물론 뭐 이걸 갖다가 굳이 얘기는 안 하지만 문제 속에서 보면 요유제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돈 낸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하는 걸 요유제도라고 얘기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지 않는 기업은 사회적 의의에 되느냐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은 철저히 영리 위주가 돼야 된다. 돈벌이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기업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독립적이다. 개별적이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회계를 갖다 배울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게 BS다 그러면 여기에 재무상태표란 말이야. 명칭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어느 회사, 이 회사 이름을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되냐?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어느 회사니 이게 들어가야 되고 언제 작성했니? 언제 작성했니?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때 우리가 이거 세 가지를 우리는 바로 특별히 갖춰야 할 용목이다. 이런데 이거 바로 누구니? 이게 바로 왜 되느냐? 그럼 독립적이며 우리는 경영을 할 때는 반드시 기업은 뭐가 되느냐? 독자적으로 가는 독립적이며 개별적이어야 된다는 거. 여기는 절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계, 정부, 기업처럼 바로 기업은 독립적이며 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건 바로 내가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너 거, 나 거 구분하지 말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불러주죠. 회계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죠. 그러면 이 자산의 고향이 어디냐? 이래 물었을 때 타인으로부터 온 거 부채. 그리고 주주에게 온 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자본. 이 두 가지 이하에 구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기업은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사채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본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기 자본은 뭐가 되느냐? 스톡이 된다.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사채와 주식이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느냐? 본드란 말이야. 본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스톡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 이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이자를 줘야 되고 여기는 이자를 줘야 되죠. 여기는 배당과 주식가를 올려줘야 된다. 제가 OT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주가를 올려주든지 둘 중 하나를 갖다 우리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는 넓은 의미로 배당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마 경영학 재무관리할 때 배당 정책이라는 부위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배당을 많이 줄까? 아니면 주가를 올려줄까?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시켜줘야 주주들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이자를 제때 못 준다. 그럼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파산 비용이 일어납니다. 파산 비용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경매를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10억짜리가 얼마 되죠? 한 7억이면 경락이 된다 이거죠. 그럼 3억 정도 자기가 원치 않는 손해를 보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파산 비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채는 뒤쪽 가도 나오지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법인이 내는 세를 갖다 우리가 법인세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는 세를 우리는 소득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돈 벌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반면에 사람과 달리 기업이 바로 이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법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기업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아닌데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기업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에게 빚을 빌려서 쓰는 이야기만은 법인세에서 감면입니다. 부채에 대한 부인은 뭐가 되죠? 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또 법인세를 내라.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갖다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부 다 나무 빚내 가지고 회사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운영하겠네요. 그렇지만 여기는 바로 굉장히 위험한 비용이 파산 비용이다 이거죠. 제때 원금과 이자를 못 주면 파산 비용에 모면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자본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주주들이 있습니다. 주주. 근데 반드시 소유와 경영은 분리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날 기업은 구멍가게가 아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바로 돈을 낸 사람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그러는 게 기업의 특성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는 바로 즉 주주들이 CEO를 못 믿습니다. 즉 운영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못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란 말이 나오는데 대리는 뭐를 대리라 그러느냐 그러면 바로 주주와 CEO의 관계는 대리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하죠. 주주들이 CEO를 못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장부를 주더라도 외부의 감사, CPA에게 감사를 받아온 내용을 가지고 믿지 CEO가 써준 장부를 믿지 않는다 이거죠.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바로 이런 비용을 갖다 대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만 부채만 가지고 하다 보면 파산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부 다 주식만 가지자 그럴 땐 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적절하게 바로 부채와 자본을 가지는데 여기 바로 우리가 타인 자본, 사채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 주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업 가치의 극대화. 이게 바로 기업 가치의 극대화지. 투자를 해서 어떻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느냐. 이건 기업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이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나타내는 밸류.
기업의 가치를 밸류라고 할 때 밸류를 어떻게 최대한 높여주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요 영역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부채와 자본에 대한 조달은 캐피탈 코스트를 어떻게 낮추느냐, 자본 비용을 어떻게 작은 돈을 주고 끌어들이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뭐가 되느냐, 재무의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가지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기업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업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죠. 기업은 다른 기업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구에 속할 수가 없다. 독자적 노선을 취해야 된다 하는 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기업은 재화나 그리고 서비스를 갖다 생산한다 이거죠.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생산에 그치지 않고 배급한다 이거죠. 배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소비의 경제인 정부 가계와는 다르다. 정부는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거시경제, 기업이 통제를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계, 소비, 완벽한 소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적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제 3단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부와 그리고 가계와 그리고 이 기업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기업을 대상으로 배우고 있고, 기업 진단론은 바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기업의 성격을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진짜 만약에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은 왜 우리가 기업이 있죠? 기업은 뭐 우리가 봤을 때 돈 못 번다. 기업은 궁극은 무너집니다. 기업의 목적은 바로 영리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단해 줘야 할 뭐가 되느냐, 기업 진단사가 되어서 여러분 경영 지도사가 되었을 때는 바로 왜 되느냐, 기업을 진단하면 바로 첫 번째가 뭐가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 사회적 죄악을 짓는 것과 똑같죠. 왜? 일하는 고용된 사람들에게 월급을 제때 못 준단 말이에요. 사회적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은 제품의 가격이 원가보다 크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가가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원가보다는 커야 된다. 단가가 원가보다 크지 않다면 이걸 이윤 창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건을 만들어 팔 때 단가가 자기가 만든 원가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제품. 우리는 한 신제품이라고 얘기하죠. 신제품을 반드시 개발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업이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다. 기업은 도산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반드시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제품의 사용 가치가 제품의 가격보다는 커야 한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 아마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느냐, 경영학의 마케팅할 때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써서 느끼는 베니핏,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용 가치가 뭐보다는 높아야 되느냐, 코스트. 즉 소비자는 내가 100원을 주고 만약에 어떤 물건 샀다면 그 느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효용은 100원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물건 사죠. 그렇죠? 예를 들어 베니핏이 100원보다 커져야 선택을 계속하지. 만약에 이게 돼서 자기가 100원을 들였는데 이건 90이나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중간에 초이스의 변경이 일어난다. 선택의 변경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물건을 갖다 만들어 팔 때는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코스트보다는 누리는 효용이 120원만큼 더 커야지. 이거보다 적다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초이스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항상 기업을 이끌어갈 때는 어떻게 되죠? 소비자가 물건 썼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자기가 돈 낸 것보다는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투입한 자원보다는 큰 부가가치. 부가가치라고 하는 말은 늘어난 가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원짜리 어떤 돈을 갖다가 원재재를 투자해서 여기에 노동력 노력을 갖다 우리가 했을 때 이게 150원짜리가 되었다. 노력을 넣었을 때 150이 되었다. 그러면 100원이 150원 되었을 때 50원만큼 늘어난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value added다 이런 말을 쓰죠. value란 말은 가치를 얘기합니다.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에디드란 말은 늘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세금을 같으면 텍스죠. 부가가치세가 되는데 VAT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value added란 말은 늘어난 가치. 원래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도 더 늘어난 가치를 우리는 value added라고 얘기하고 VA라고 얘기하는데 VA를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높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생산성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인풋에 대한 아웃풋. 자기가 얼마나 투입하느냐, 그 결과로 얼마나 산출되느냐. 이걸 만약에 수식으로 우리가 쓴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인풋,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요 산출량과 투입량과 결과에 이게 산출량이 되고 이게 투입량이 되겠죠. 이걸 곱했을 때 이게 100% 이상이 돼야만 기업은 발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업은 반드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단가가 원가보다 커야 된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베니핏이 반드시 코스트보다 크게 하라. 그리고 밸류 에디드가 항상 일어나게끔 생산성을 높여줄 때 기업은 뭐가 되느냐?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적었다는 이야기, 성장의 조건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기업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상입니다. 경영진단의 대상이 뭡니까? 물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바로 경영을 갖다 우리가 해나가고 진단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왜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따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대상. 진단의 대상이 되는 게 뭐가 되죠? 기업이란 말이야. 가게나 정부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기업 진단론 하는 이유의 가장 대상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기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구성이 될 때를 인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친분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일면 이런 걸 갖다 친족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족회사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적회사는 반대로 친족의 반대로 뭐가 되느냐? 돈만. 한마디로만 머니로만 구성이 되었다. 주식회사가 대표적이죠. 내가 주식만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단 말이야. 다른 조건이 없어. 이건 뭐냐 그러면 철저히 물적 회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를 갖다 얘기할 때 친족 회사냐 물적 회사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이 사원이라 그런다 그래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주를 돈 낸 주주를 우리는 경영하겠어 사원이다 이런 말을 쓰죠. 자본주를 얘기합니다. 사원은 바로 자본주를 얘기하죠. 자본주. 돈을 낸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원이란 말을 쓴다 그래가 종업원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종업원이 아닙니다. 바로 회사에 자본을 갖다가 투자해 준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원 또는 자본금을 자본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자본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게 책임이 어디까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지?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사원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유한이냐 무한이냐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아마 경영학 공부할 때 기업의 종류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경영학 하기 전에 기업 진단론부터 먼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복이 되더라도 알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유한은 바로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무한은 한계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유한이다 그럴 때는 자기가 낸 뭐만 내느냐 자본만 책임지면 됩니다. 유한은 바로 자기가 투자한 자본만 뭐가 되느냐 끝까지 책임을 지면 되지 다른 부위는 신경 쓸 게 없다. 그래서 자본,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한은 유는 있을 유, 없을 무 그래가 뒤에 책임으로 봐버리면 안 되고 여기는 리미트. 한계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미티드다 이거죠. 리미티드. 여기는 바로 유한이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리미티드. 한계가 있다 이거. 자기가 낸 돈만 책임지면 된다. 리미티드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무한이 될 때는 언리미티드하다라는 거는 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돈도 책임지고 끝까지 자기 집에 딱지까지 붙어도 자기가 책임져줘야 된다 이거지. 속된 말로 딱지까지 붙어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본과 신용과 노무와 모든 걸 투자를 다 하고 끝까지 무한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무한연대 책임을 갖다 진다. 그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일종의 무한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형태를 구분할 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따라 뭐 아마 경영학을 공부할 때 기업의 종류를 배울 때 우리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 한번 같이 본다면 한명, 합자, 그 다음에 유한, 주식 이 네 개의 단계가 얘들은 통상적 아주 기본적인 기업을 갖다가 얘기할 때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기본 단위가 요 네 가지다 이렇게 되죠. 한 명이다 이럴 때 한 명은 전 사원이 무한 책임입니다. 친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하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명은 전 사원이 무한이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되죠. 무한이다. 그다음에 합자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한과 무한이 결합하는 거죠. 이건 바로 대표적인 예가 중세 콤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중세는 바로 콤멘다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콤멘다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해양 사업이 될 때 바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남자라면 새로운 세계 뭐 항구를 떠나 무역을 하고 돈을 벌고 오고 이런 걸 갖다 굉장히 강조했죠.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뭐 비교적 어떻죠?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했지만 그때는 체력 단련. 선주가 딱 봤을 때 제 정도 선장으로 잡아주면 해상 무역에 성공하고겠지 하고 선주가 배를 한 척 빌려주는 겁니다. 배를 한 척 빌려주는 겁니다. 선주. 배의 주인이죠. 배 주인이 어디에 되느냐? 그 다음에 유능한 젊은 사람 선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선주와 선장의 관계는 어떻죠? 그렇죠. 선주는 만약 해상 무역에 실패하면 배 한 척만 포기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 한 척에 대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유한이다 이런 말을 쓰죠. 유한이다. 근데 많아요. 선장은 자기의 젊음과 생명을 갖다 바다의 통째로 다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느냐? 무한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한과 무한이 결합된 형태. 아까는 전부 다 무한이었는데 여기는 유한과 무한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합자가 되면 더 범위가 넓어지고 광범위해진다. 중세 콤멘다를 꼭 생각하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내 2인 이상 50인 이내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주식회사의 축소판이다 하는 이야기가 대표적이고 주식회사는 오늘날 그야말로 개미 군단들이 주식을 사주면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전문가인 CEO가 와서 얘들냐 임기를 가지며 집행을 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주식회사 가장 발달된 회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기업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유한이냐 무한이냐 유한과 무한이 결합된 형태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 한명회사의 경우는 전부 다 무한 그러나 합자는 범위가 넓어져서 유한과 무한이 되고 중세 콤멘다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 한명 유한과 주식의 중간 상태를 갖다 유한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유한 책임 회사. 요게 나오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책에 보면 네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책 속에서 보면 뭐 해야 되죠? 인적 회사, 물적 회사, 한명이나 유한 회사는 뭐가 되느냐? 철저히 인적 회사다. 유한 책임이라고 그랬죠. 요 유한 책임. 여기에 인적 회사로 돌리고 그다음에 유한과 무한 회사 유한과 주식 회사가 뭐가 되냐? 물건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결합된 물적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도 이해 되느냐? 한명이나 유한의 경우는 유한 책임의 경우는 유한 옆에 유한과 주식회사의 플러스 형태가 바로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제한입니다. 주식회사 역시 무제한이죠. 유한회사 무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신용도 왜 되느냐? 뭐 사원에 대한 신용과 개인 신용이 있다 이런다면 유한은 회사의 재산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물적 회사인 뭐가 되느냐? 주식회사도 회사의 재산이 뭐가 되느냐? 신용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유한회사도 회사의 재산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맨 마지막을 보면 의사결정은 대부분이 전원 일치가 될 때 개인회사는 문을 닫든 진행하든 결정을 내린다. 반면에 유한회사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다수의 의결에 의하여 바로 이런 유한 책임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적 회사의 대표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지분율에 의하여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주는 어디 되죠? 일주의 1의결권이라는 말을 쓰지. 일주 1의결권. 내가 만약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난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무슨 회사? 자본 동원에 의한 회사다. 그러니까 물적 회사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 그러면 기업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봤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한명 합자, 유한, 주식. 유한과 주식에 뭐가 되느냐? 중간 상태를 유한 책임이라 본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건가? 리미티드하냐? 언리미티드하냐? 여기에 따라 유한과 무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한의 경우는 자본, 신용, 노무까지 다 의되느냐? 무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기업 진단에서 왜 기업을 얘기하죠? 대상이 되니까. 대상이니까. 마치 병원에 가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 대상이 되지. 그렇듯이 우리는 바로 기업 진단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종류를 우리는 쭉 한번 살펴봤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기업 진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진단은 뭐냐 하는 말을 요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된데 한번 보죠. 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옳지 않는 거. 거의 태반이 오늘날은 뭐가 되죠? 대표적인 물적 회사의 대표가 주식회사입니다. 현대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주식회사는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일주의 일의결권을 가졌다. 왜? 물적 회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이라는 곳이 있죠. 조합은 뭐냐? 한 사람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파워를 형성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서 철저히 물적 회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3대 기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죠. 주주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사회는 집행기관, 감사는 감사, 말 그대로 감독하는 요 세 가지를 3대 기구라 불러준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발달된 현대의 뭐가 되냐, 대표적 기업은 바로 주식회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받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급한 마음에 주식회사 요까지만 딱 보고 아무거나 답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끝을 잘 봐라.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한 거, 시험 보러 갈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에 오류가 일어나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문제 하나하나마다 끝까지 읽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묻습니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다. 맞는 거죠.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이므로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철저히 여야 되죠. 자기가 산 주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돼. 회사가 아무리 망해도 자기 집에 딱지까지 붙는 건 아니다 이거죠. 뭐만? 자기가 산 주식만 종이처럼 버리면 끝난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사채는 주식보다는 그래도 우선입니다. 사채는 주식보다 우선이죠. 왜? 주식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채는 본전을 다 받는다고 봐요. 그러나 주식은 잘못 선정하면 종이 쪽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낸 돈만 책임지기 때문에 여긴 유한이지 무한이 아니다. 이거 틀린 거죠.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대규모 자금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한 형태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그렇죠. 본드, 사채와 그리고 뭐가 되죠? 스톡, 주식. 사채와 주식이란 두 가지. 이거 이하여 뭐가 되느냐? 대규모 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주식의 양도 이하여 소유권 양도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렇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오늘 또 증권거래소 가서 팔아달라. 증권시장에 팔면 끝이야. 그러면 그 회사와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내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럼 돈이 필요해. 그럼 삼성 주식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위탁해서 증권시장에서 팔고 사면 끝이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비교적 용이하다. 맞죠? 인적보다는 자본적. 이때 자본적이라는 말을 딴 말로 써 물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이라는 말을 쓴데 이게 물적 회사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내용을 갖다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업 진단의 의미 속에서 2절을 여러분하고 챕터 2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